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꽤 흥미로워졌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에 원희룡 전 장관이 당대표 나서겠다 참전을 한 건데요. 뚜렷한 대항마가 없던 친윤 진영의 후보가 등장한 듯합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도 때이른 무더위와 싸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 법무부 장관 그 느낌 살린다. 어대한의 원희룡 참전. 오늘 더위만큼이나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꽤 뜨거워졌습니다.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이 기류에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참전을 했는데요. 일단 이 전당대회 판, 지난 총선 때 원팀으로 뛰던 그들의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절실하게 뛰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거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힘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겁니다. 서울은 나경원 후보, 경기는 안철수 후보, 인천은 원희룡 후보께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동작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셨지만 원내대표님이나 비대위원장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셔서 그래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당시 각 지역별로 선대위원장을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원희룡, 나경원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좀 화면을 준비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대 법대 3파전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반윤, 서울대 법대 9학번의 한동훈 전 위원장, 보수정당의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일단 뭐 한번 나눠봤을 때 친윤, 원희룡, 비윤,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이제 출마 고심 중이긴 한데 일단 크게는 전당대 3파전으로 일단 보면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3파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윤상현 의원이 이제 출마 준비 중이니까 뭐 4파전으로 해야겠죠. 예.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 어대한이다는 그런 어떤 구도는 이제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 치열한 3파전 전쟁이 아마 붙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이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일단 1차 투표에서 이제 과반이 없으면 2차 투표에서 이제 2명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28일 날, 23, 28일 날 이렇게 1차, 2차 하는데요. 지금 뭐 꽤 아마 재미있는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연 흥행이 될까, 관심이 있을까, 뭐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예.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아직 뭐 출사표를 내진 않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곧 출사표를 낼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23일쯤 아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할 것 같고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초 오늘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상을 못했나 봐요, 나경원. 제가 알기로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나경원 의원이 원희룡 전 장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원희룡 전 장관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젯밤에 사실은 결정을 했고 오늘 오전에 이제 지인들에게 이제 통보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구도 자체가 보면 지금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을 뭐 지지하는 그룹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 예. 이 간의 어떤 대결로 비춰졌는데 문제는 거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신과 비슷한 컬러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에 뭐 나이 연대라고 그래서 이철규 의원과 연대 문제도 나왔듯이 마침 그러면 이 한동훈 원희룡 전 장관은
오히려 본인보다 더 윤 대통령에 가까운 분이란 말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누구 표를 잠식해 갈까라는 그런 어떤 근본적 고민이 생기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나경원 의원의 어떤 승산 가능성 뭐 등등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 참모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집중적인 판세 분석 뭐 등등을 거쳐서 뭐 내일쯤이면 출마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취재하셨을 때 여기 보면 서울대 법대 8위학번 동기잖아요.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이. 네. 나경원 의원이 이제 본인이 거의 출마를 굳힌 상태에서 원희룡 전 장관에게 출마할 거냐 말 거냐를 몇 번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즉답은 피했고 어젯밤에 원 전 장관이 결정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3파전이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답을 피하기보다는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다. 네, 뭐 아마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최근에 어떤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예. 저런 부분에 대한 아마 본인의 좀 내부 참모진들과만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탐색을 해봤겠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정을 예. 내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결정을 했을 텐데 예. 아마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마 결정을 한 거여서 꽤 아마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얘기는 또 좀 잠시 뒤에 천천히 만나보기라고 저렇게 보시는 백허크까지 했던 총선 땐 원팀이었던 사이인데 이제 당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9위학번 한동훈, 8위학번 원희룡, 나경원. 뭐 나경원 의원도 언제 출사표에 던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2달 만에 이제 당권에 도전하게 됐는데 일단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만나봤지만 돌아오는 일요일이죠.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도 오늘 방송 전에 지금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 정광재 대변인과 제가 좀 통화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 보수 정권 재창출하자 여러 메시지를 지금 직접 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출마를 굳힌 것은 잘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지도 있겠지만 더 큰 건 뭐냐? 잘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내가 당대표를 꼭 하고 싶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다. 이런 의지라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여당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보수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누가 잘해야 됩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다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 당대표감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나왔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나갔을 거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발광체와 반사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전과 같이 김기현 대표 체제와 같이 대통령의 반사체 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지금과 같은 여당의 위기 상황과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래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총선 패배 이후 책임지고 물러난 이후 대통령과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하는 건 수면 위로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일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전 위원장이 어떤 말로 입을 뗄지 이게 좀 주목이 되는데 미리 한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좀 해봤어요. 다음 화면을 만나볼까요? 그 정광재 대변인 이제는 국민의힘의 당의 직은 내려놓고 이제 캠프 대변인이 된 셈인데 우리 당이 잘 돼야 되는데 보수 재건을 같이 해보자. 그리고 정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혹은 좀 가장 이르게 될 위증교사 혐의 뭐 이런 재판이 현실화되면 더더욱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일단 이런저런 메시지를 이제 조금씩 이현정 의원님, 한 전 위원장이 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전 위원장은 이제 구상은 아마 이제 일요일 날 있을 출마 선언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게 아마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내 선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상대당에 대한 어떤 입장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야 되지만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좀 포커스가 예전에 비대위원장 출마할 때 했던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본인이 지금 현재 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혹시 좌파 아닌가? 좌동은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의혹이 있잖아요. 좌동이요. 이런 부분에 예. 대한 어떤 의혹들을 불식시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결국 본인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또 이런 입장이 확고하다라는 예. 것들, 그리고 그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 경쟁이라든지 또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예. 또 안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검사 때부터 꾸준히 어떤 지켜왔던 공공선에 대한 추구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어떤 윤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 본인은 개인적인 어떤 인연, 즉 학연과 지연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공공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를 우선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결국 이제 보수는 누구하고 친하다는 문제를 떠나서 결국 이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추구하는 것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 예.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확장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벗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발 하나는 이제 담고 발 한쪽은 넓히듯이 즉 중심을 잡고 이제 확장을 해 나가겠다. 실용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강화해 내겠다. 아마 이런 메시지와 함께 당내 개혁과 관련된 지구당 부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핵심적으로는 결국은 민주당과 가장 어떤 전면에 서서 어떤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투쟁성 그런 것들은 뭐 본인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뭐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취재 말씀은 그 피벗이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출사표 던졌을 때 이렇게 한 발은 농구의 용어잖아요. 한 발은 이렇게 중심을 잡고 디딤발 잡고 오른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수층은 결집하면서도 중도층 하청하는 오른발로 여러 광폭 행동을 벌이겠다 이거 얘기인데 이 의원 말씀은 결국은 뭐 공공선, 뭐 동료 시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 뭐 지난번에 최근엔 직접 구매, 네. 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합해서 여러 이미지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본인의 정치 철학과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첫 일성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보시는 그래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면 국민의힘이 더 똘똘 뭉쳐야 된다. 유추를 제목해보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법무부 시절 강점인 그 대야 공격수 이미지도 살리겠다. 이런 것도 염두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서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보수의 가치 얘기를 이현정 의원이 해주셨다면 장유희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대권 도전이 아니라 당권 도전이니까 그 핵심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고 거기서부터 표를 얻느냐. 그러니까 과거 지난번 이재명 대표 구속 위기 때 본인이 이제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야 투쟁 혹은 공격 이런 것도 좀 강조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살려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듯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는 공공선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국민들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공공선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들어있는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과연 정확하게 정립돼 있는지에 대한 입장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대야 투쟁을 잘한다, 야당과 잘 싸운다라고 했는데 의문입니다. 싸우기
싸우긴 싸웠는데 이걸 잘 싸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잘 싸울 필요도 있죠. 정치라는 건 어쨌든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았습니까? 본인이 정치 슬로건으로 걸었던 2조 심판, 동료 시민들한테 소구력 있었습니까? 이번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1등 공신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2등 공신쯤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은 사실상 함구하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보수가 이번에 총선을 통해 허물어지는데 본인의 과오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정치적인 반성 없이 미래 예. 또한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을 거고 지금 본인이 직접 그 출사표 던지는 메시지를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봤는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저 서영주 대변인. 네. 과거에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문에서 처칠, 영국의 총리 처칠 인용하기도 했고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사 또 인용했다. 당 체질 개선, 포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권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 유권자, 지지층 혹은 시각이 조금 대권과 혹은 총선 때와는 좀 다를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죠. 그렇죠. 이제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본인이 그동안은 임명직만 해왔습니다.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총선 때 선대위원장도 따지고 보면 용산에서 긴급하게 투여해서 임명직 선대위원장을 한 것이죠. 예. 임명된 정치인이라 그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큰 결심을 한 것이에요. 용기는 결심이다. 그러니까 이 당원과 국민들한테 선출된 정치인으로서 첫 출사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큰 리스크를 안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가슴속에 큰 칼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거는 숨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결국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보수 재건이라는 그냥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정치인으로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기자들이나 국민들은 물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인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가장 큰 숙제는요.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 동료 시민들, 국민들 그 앞서서 이재명 대표를 또 비난해봤자 뭐 지난 2년간은 안 했습니까? 또 해봤자 식상해요. 결국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신을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보수 재건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보수 재건은 뭐냐면 보수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로 망했으니까 다시 세우자는 것이고 왜 망했느냐?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누가 총재였느냐? 예.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이끄는 총재 역할을 했는데 지난 2년의 국민의힘은 정말 회생 불가능이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지금 따지고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쳐놓은 국민의힘을 살려야겠다는 출마의 어떤 배경들을 설명하는 그런 결심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출마 선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당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멋있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은 숙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나누길 본인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윤, 친윤, 비윤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동아일보 오늘 보도를 보니까 뭐 장동혁 의원 얘기인가요? 최상명 특검법에 대한 얘기도 일요일 2시 출사표를 던질 때 언급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메시지 이번에 잘할 수 있다.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도 개인적으로 취재하신 내용 뭐 공공선, 과거 최근에 직접 구매 문제 혹은 자유, 보수주의의 가치를 좀 뚜렷하게 내비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전당대회 판이 커진 이유는 분명히 이 인물 때문일 겁니다. 뚜렷한 대항마가 없던 친윤 진영에서 후보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원패스는 원희룡 패스가 아니라 한동훈 패스, 한 패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원희룡이 원패스로 웅섰습니다. 되게 오래된 얘기 같죠? 아니요. 불과 석 달 전에 원팀을 잃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사람 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지냈는데 일단 원희룡 전 장관 오늘 나 당대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한번 보실까요? 네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식의 출사표를 던졌는데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전당대 출마를 결심했다. 당정일체 이 메시지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당정일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 생각에는 윤심은 나한테 있다. 윤심은 원희룡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저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원희룡 전 장관은 반사체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발광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누가 돼도 그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희룡은 스스로 나는 반사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비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럴수록 더 본인이 스스로 발광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앞으로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누가 여당 대표로 선택될지 많은 관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심은 나한테 있고 뭐 다만 원 전 장관도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물은 맞는데 그래도 여전히 무게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쏠린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 그 과연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과 예. 그다음에 민심은 반사체를 선택할 것이냐. 대통령으로부터 이걸 갖다가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에는 이제 다른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냐. 예. 그게 굉장히 주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뭐 훈룡대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 이현정 의원님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취재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전당대 날짜가 7월 23일로 정해지기 전까지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당대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지막 그 확신을 갖지 못했다. 어대한 분위기가 있었을 때 나경원, 윤상현 두 사람 이름은 많이 나왔지만 원 전 장관이 등판할 거라고는 쉽게 예상한 분들이 없었는데 저희가 한번 1년에 원 전 장관의 공식 행보를 한번 시점별로 봤어요. 지난 5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확히 제가 기억에 일요일로 기억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딤섬 회동을 했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원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특사로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로부터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고 원 전 장관이 당권 도전하겠다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원 전 장관이 그동안 이제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본인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과 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함께 일단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냥 함께 가면 되지 않고 당이 대통령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하게 설득도 하고 또 견제도 하고 또 이런 역할들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큰 틀은 깨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정일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일체라기보다는 그 속에는 좀 내용 자체가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본인은 정치인으로서 고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이 선거나 당내 선거가 있으면 뭔가 입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속에서 또 이 참모진들이 또 원희룡 전 장관을 지원하는 분들이 이대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잊혀진다. 그리고 뭔가 이 어떤 식이든지 되든 안 되든 나가서 뭔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뭔가 이제 소구력 있는 어떤 행동들을 보여야 된다. 예. 그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외부와 연락도 다 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경원 전 의원 전화도 안 받고 고민을 했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같이 일을 맞춰왔기 때문에 예.
뭔가 당을 새롭게 추스리고 있으면서도 또 대통령실과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점이 분명히 있다. 예. 이제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선거에는 일체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마치 이제 윤심 이야기하지만 그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고 예. 실제 대통령이 뭔가 이걸 강하게 어떤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자칫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은 당에서 어떤 리더십이 서든 간에 예. 이런 새로운 사람과는 소통을 하고 뭔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면에서 아마 이제 이 지금 원희룡 전 장관도 본인이 예전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나왔을 때 그때 홍준표, 유승민 그다음에 윤 대통령 이 원희룡 장관 네 명이 예.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입장을 보면 홍 시장과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윤 대통령한테. 예.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 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모델도 저는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어떤 면은 공감대가 좀 있거든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당원들의 뜻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산의 개입,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통령 지금 뭐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통령은 지금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보단 원 전 장관이 좀 더 편하다는 건 대체적인 시각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출마 의사를 밝혔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일단 출마를 하기 전에 뭔가 대통령에도 그래도 신고식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를 했고 예. 대통령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고 대통령도 열심히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원희룡 장관도 아마 본인이 특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 특사와 관련된 보고를 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뭐 격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금 뭐 무기를 실어준다기보다는 이번에 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단 대통령이 좀 어떤 이 격려성 이야기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지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적당할 때 윤 대통령도 한번 식사 자리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두 사람 만났다는 공식 발표는 없는데 한 전 위원장이 본인 당대표 나서겠다라고 윤 대통령에게 최근 전화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확인은 아직 정확히 하지만 예. 일단 이제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출마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아마 이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에게도 직접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밑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제 그게 수면 위에 올라와 있고 저희 뉴스탑10을 통해서 처음 공개된 것들이 오늘 여럿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집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원 전 장관이 친윤의 구심점이 된 것 아니냐.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오늘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방송 나가가지고 이번 찬주가 한동훈 위원장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시도의 최정점이 될 것이다. 예, 저도 봤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어대한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어물전 앞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거에 간섭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만 무슨 말하면 불쾌하다 이런 거 예. 익명으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같이 못 간다. 이렇게 하면 탈당하겠다. 이런 예. 거 하겠죠 이제. 이게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내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조 심판론이 그전에는 이재명 조국이라고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철규 조정훈이다. 그래서 그게 훨씬 싸움이 힘들거든요. 박성민 평론가와 이준석 대표는 이거 아니다. 한 전 위원장이 쉽게 어대안이 될 수 없고 지금 친윤의 본격 견제가 시작됐다. 이조 심판론은 이철규 조정훈 심판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서영주 대변인. 네.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이거 그냥 지나칠 리가 없을 것이다. 전당대회에 엎어놓을 거다. 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늘상 이제 사람이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늘상 입으로는 당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늘 개입해 왔고요. 지난 김기현 대표를 세울 때도 너무나 대놓고 개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당에서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본인 편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직시하셔야 될 것 같고 하신 것 같고요. 징조를 보면 압니다. 최근에 이철규 의원과 강승규 의원의 발언들을 보면 첫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검찰의 중간 간부 정도에 되신 분이 결국에는 그분이 법무부장까지 가서 선대위원까지 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배려가 없었으면 안 됐다. 예.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강남 좌파다. 뭐 옆에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는 거 보면 진짜 보수가 아니다라고 각을 세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것들이 나경원 의원께서는 이게 친윤그룹으로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던 차에 예. 결국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불현듯이 공개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산의 의중과 개입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굉장히 머리가 용면하신 분이에요. 손해볼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누구나. 아, 그렇죠. 근데 예. 특히나 원희룡 장관은 예. 내공이 이제 굉장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은요,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라면 예. 한동훈 전 위원장 넘어야죠. 그 밑에서 본인도 대권에 대한 꿈이 있는데 예. 기왕지사 넘을 산 이번에 넘자라는 부분이고 친윤에서는 결국에는 원희룡 전 장관을 내세움으로써 예. 그 결선에서의 어떤 승부를 한번 보자. 아주 일말의 희망이라도 한번 보자라는 것인데 결국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는 이제 좀 사적 관계의 행복한 모습은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예. 공적으로 굉장히 딱딱하고 예. 좀 나름대로 좀 견제?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갈라놓으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불편한 예. 동보를 시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그런 그림들이 원희룡 전 장관의 이런 그 오늘 출사표에서 좀 일으켜집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오히려 상대당 좀 냉정한 객관적으로 네, 봤을 객관적으로 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뭐 이철규 의원 얘기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 뭐 좌파들이 많다는 취지의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 영입을 두고 그렇게 그때 영입하려고 애쓰더니 지금 와서는 뭐 좌파냐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이준석 의원의 분석처럼 뭔가 이제 대통령 개입해서 원 전 장관 쪽에 힘을 확실히 실어주면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가 본격 시작될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켜보시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가장 지금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좀 안쓰러워요. 또 순환계입니다. 저번에 김기현 대표 할 때 예. 거의 드롭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따지고 보면 나경원 의원이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왔을 때 같이 떼면 또 이거는 결선 투표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모양이 빠지는 형국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원희룡 전 장관이나 용산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지만 나경원 의원은 제가 봐서는 아마 이 출마를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래 보입니다. 출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많은데 일단 서영주 대변인 예상이 맞는지 아닌지 두고 볼게요. 나경원 의원은 진짜 출마 안 하는지.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만약에 여러 여건이 안 좋다면 만약에 용산에 참전 아니겠냐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다음 화면을 보면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이런 게 있겠죠. 지난번 한국일보 보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두 사람 영수회담 막전 막후 때 알려지기로는 이거 진위 여부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추천하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는 사람 총리 안 시키겠다 해서 당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럼 용산에서 진짜 원 전 장관을 밀어주긴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흥미롭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도 이제 총리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원 전 장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그 맥락에서 나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전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것 자체가 용산에 어쨌든 의중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공감이 좀 됩니다. 간접적인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동안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전략적인 제휴 이야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어떤 패턴 말씀도 주셨지만 정치적 상황이 그래요. 예. 일단 앞으로 3년의 집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 여당에 손발이 안 맞는 당대표가 된다? 예.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김재섭 의원 이야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친윤이 밀겠다. 일단 김재섭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불출마 했습니다. 선언을 예. 했지만요. 예.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나 연대다
아니냐.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갈수록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과 동시에 한동훈 때리기는 국민의힘 안에서 엄청 격화될 겁니다. 지금도 강남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닷없는 색깔론을 더 씌우는 거예요. 사실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원들에게는 뭔가 이슈가 되는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또 배은망덕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에 불과한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놨더니 지금 대통령을 직격하고 거래를 둔다.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그 구심점으로 해서 엄청난 갈등이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정치적 재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다 소신에 따라 논평을 하십니다만 이것 또한 두 부분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과 장희 변호사는 어쨌든 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갈등이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친윤 진영의 확실한 원 전 장관 밀어주기가 있을 것이다. 아니다. 두 부분은 뭐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당적 일체. 일단 원 전 장관도 이 어대한 기류에 출사표를 던졌고 참전을 했죠. 오늘 국민의힘의 당대표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감안해야 될 건 이 여론조사는 뭐 전체 여론 그리고 당심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 전 장관 출사표가 일단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해야 됩니다. 다만 뭐 한동훈 전 위원장도 공식 출사표는 이번 주 일요일이긴 합니다만 전체 응답자 한동훈 28, 유승민 28, 원희룡 8, 나경원 6. 유승민 전 의원도 아직 확정은 못 지은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한동훈 56, 원희룡 13, 유승민 9, 나경원 8. 재영진 변호사님, 아직까지 여론조사는 어대한은 맞는 겁니까? 여론조사만으로 보면은 어대한인 거고요. 그다음에 남은 한 달 동안에 이걸 얼만큼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예컨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영주 대변인은 이제 출마 안 하실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과연 1차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결선까지 갈 것이냐 그 정도 문제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6, 13, 9, 8. 정혁진 변호사님 일부러 서영주 대변인 예상이 맞을 것 틀릴 걸 박제해 놓으시는 모양이에요. 나경원 의원 출마 안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뭐 두고 보시죠 그거야. 완벽히 출마를 확정지은 두 사람 56대 13, 유승민 9, 나경원 8인데 근데 이제 아까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던 이 부분이잖아요. 지난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기현 전 대표가 과반을 넘어서 그렇지 지난 전당대회부터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허들도 있고 어대한, 나경원, 원희룡. 7월 23일에 전당대회가 있고 만약에 당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일 뒤 그러니까 28일에 1, 2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데 지금 이렇게 3파전 뭐 윤상현 의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3파전이 되면 나중에 결선을 만약에 간다 치더라고요. 만약에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과반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지만 간다고 했을 때 원희룡, 나경원, 원희룡의 여러 뭐 단일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3자 구도, 4자 구도가 되어버리면 이번에 선출될 일단 당 대표의 어떤 힘 이게 굉장히 아마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수들이 이제 다 등장한 가운데 승리를 한 거가 되잖아요. 뭐 한동훈 전 장관이 이기든 뭐 원희룡 전 장관이 이기든 뭐 이런 어떤 누가 이기든 간에 어쨌든 이 모든 뭐 어떤 이 잠룡들 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을 해서 이겼다고 그러면 그 아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힘 자체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더 클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예전에 지금 이 총선 전과 후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총선 전에는 여전히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에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김기현 대표가 제가 알기로 처음에 여론이 5% 정도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과반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뭐 김장연대라든지 뭐 장재원 의원이라든지 하여튼 조직력이 굉장히 강했던 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최고조일 때 치러졌던 이 당 대표 선거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이 이제 공천하지 않습니다. 공천하지 않고 이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지금 이 어떤 공천 권한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당 대표한테 이제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일단 눈치를 살필까요? 그걸 이제 봐야 돼요. 용산의 눈치를 살필까요? 아니면 이번에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대세론을 타고 있는 후보들한테 눈치를 살피겠습니까? 왜냐? 만약에 이제 지금 어떤 당대표가 되면 차기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차기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천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용산의 어떤 영향력은 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예. 예전만큼 조직력이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그룹과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그 의원을 지지하는 그룹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하고 나경원 의원은 여기를 표를 갈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고민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이걸 다 해도 사실은 이제 역전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하. 문제는 이걸 서로 갈라야 되니까 예. 그렇게 어떻게 가를 것인지 아마 이런 고민들 때문에 서영주 대변인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출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제가 알기로 아마 기존의 친윤 그룹들이 일부가 예. 나경원 의원 쪽에 이제 뭐 쪽으로 이제 조직력이 갔다가 지금 좀 상당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대혼돈이죠. 네, 이쪽인가 저쪽인가 지금 이쪽으로 예.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떤 물밑에 어떤 이 헷갈리는 상황들이 오늘 지금 오후 중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 요게 어떻게 이제 내일 중으로 정리가 될지 예. 이걸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대한 과반 넘어서 결선까지 안 가는 속내를 내비치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실제로 뛰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표가 뭐 3분할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하면 4자구도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선 갔을 때 변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꽤 흥미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공교로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사실 알려지기로는 이른바 한동훈 캠프, 한동훈 전 위원장과 힘을 합치는 의원들, 부산 경남 지역 PK 출신 의원 20-30명 정도가 돕고 있다는 문활로 보도도 있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미묘한 시점에 유영하 의원이죠, 이제 유영하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기다려야 더 큰 것을 담고 다 때가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보기에 따라서는 유영하 의원이 대구 민심을 잘 반영한다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은 TK 정서가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범사에 때가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범사에 때가 있다는 말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때인지 아니면 다음이 때인지는 이거는 이제 역사가 이제 밝혀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PK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지만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예. 굉장히 인상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그런 데가 어디였습니까? 동대구역 아니었습니까? 그때 대구의 민심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민심이 지금 갑자기 식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유영하 의원이 이제 의원 됐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고 하더라도 저 본인의 생각과 대구의 민심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기 자막에 나오겠지만 여기도 그렇고 의원 20-30명 돕고 있다고 했고 정확한 수치도 좀 알아봐야 되고 이제 본격적인 새 대결도 시작됐을 텐데 오늘 정치 시그널에 나경원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당권 도전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일단 직접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넓고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예상은 하셨나요?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정도 하죠. 당정 오늘 드릴 말씀 잘한 것 같아요. 장윤희 변호사 함께만 나경원 의원의 앞으로 행보를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지금 김재섭 의원도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SNS에 글을 올려서 본인은 출마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 출마 예상 못했고 특히 당이 뿔이 없으면 누가 와서 이용만 하고 간다.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듯한 발언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의지를 좀 강행한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구도상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친윤계에서는 좀 갈팡질팡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8대2로 룰을 정착시켰을 때 그렇다면 8이라는 그 당내 조직표로 어떻게든 결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셈법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표를 분산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는 당 안에서도 엄청난 또 단일화의 압박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정치인으로선 내홍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에 대한 꿈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가도에도 상당히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금 아마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력과 입지 그리고 구도적인 상황을 봤을 때 서울시장 지방선거를 좀 채비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 주 월화가 당대표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서울대법대 3파전으로 일단 굳혔고 윤상현 의원도 당대표 출사표에 던지면 저희가 그 얘기도 한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어디 캠프에 합류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이런 분위기도 열어 일으키는데요. 다음 주제에서 이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 오늘 사진 한 장이 좀 주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울산 중3 학생, 동훈 삼촌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이런 화환인데 어제 여의도 한 빌딩에 둥지를 튼 한동훈 캠프,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무실입니다. 어제 오늘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과거 한 전 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정치라든가 이런 그 식견에 엎으신 분들이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죠. 알려지기로는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 팬카페에서는 화환을 마음속으로 응원하자, 보내는 건 나는 다른 응원을 하자 이런 취지의 글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한 중3 학생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모양인데 오늘 몇 개 안 되는 화환 중에 떡하니 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 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중3들이 정치에 꽤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지방에 다니거나 이럴 때 보면 주로 중고등학생들도 꽤 아마 와서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본인들이 볼 때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이제 어떤 롤 모델 같은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또 검사로서 활동도 했고 또 그런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3 학생이 이제 이렇게 지금 직접 보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위도훈이 거기에도 이제 아마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냈는데 아마 이제 다음 대선 때 되면 아마 유권자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정치의 영역이요. 제가 이번에 그 선거운동을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도 꽤 이제 이 정치인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선거운동할 때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등등 이런 거 한다 보면 이제 정치가 단지 이제 어른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이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뜻이 실제 부모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좀 새로운 세대잖아요. 우리가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새로운 세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할 것인지 아마 이제 정치인들은 앞으로 정치인들은 이런 거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뭐 옛날 방식으로 어떤 뭐 누가 같이 밥 먹고 뭐 술 먹고 이런 것이 단순히 정치가 아니라 예. 실제로 이렇게 어떤 팬덤을 가지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제들을 발견해야지만이 예. 아마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화환을 뭐 직접 보내는 거는 자제하고 마음속으로 응원하자, 뭐 여러 다른 지지를 보내자는 게 이른바 한동훈 팬카페에 좀 있는 모양인데, 이 중3학생 땡땡땡 군, 동훈 삼촌은 저의 생명과 은인 것 같은 존재, 생명의 은인 뭐 이러면서 팬카페에 글을 올렸던 지난달 얘기도 있어서 뭐 여러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화한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라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고 최근에 비대위원장을 내려놨을 때,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도 국회 앞에, 여의도 국회 앞에 또 화환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심지어 팬덤이 있는 그런 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잘 모르겠고요. 여당에서 한동훈과 같은 그런 팬덤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찾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위두훈이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간만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예. 83,244명 예. 그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 정도 그 여당에서 이 정도 그 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인들을 여당에서 좀 잘 보듬고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화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아까 화면에 잠깐 지나갔나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뭐 취임 100일을 맞았었나? 그때 당시에도 저 화한이 있었는데, 당시 그때도 뭐 박범계 전직 법무부 장관, 직전 법무부 장관이 뭐 본인도 화한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추미애 전 장관 이런 얘기로도 한때 뉴스탑10에서 논평 이슈로 다뤘던 적도 있고, 화한 얘기. 다시 좀 본론으로 와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캠프 분위기, 전당대회도 뭐 화한 중심으로, 지지자들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좀씩 그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대산 빌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캠프를 썼던 그곳.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도 뭐 실무체배를 갖췄는데 대변인으로 정광재 대변인, 아까 저도 방금 방송 전에 통화를 했는데 대변인, 캠프 대변인이 임명이 됐고, 원외선 김종혁 조직부총장 오늘 뭐 다녀갈 정도로 이제 캠프는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실무자급들 이제 이런 뭐 캠프가 아마 구성이 돼 있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합류하겠다, 돕겠다, 또 뜻을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어제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뭐 30명 정도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삼선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현재 정치인들을 좀 보면 정치인들이 결국 다음 선거를 또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당면한 이제 지방선거, 대선 승리 뭐 이걸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친윤이라는 아주 강력한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룹이 있었지만, 예. 이게 사실은 지난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고, 이제 뭐 친윤이라고 지금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이철규 의원 이외에 뭐 별로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의원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 특히 제가 알기로는 TK 쪽 의원들이 고민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TK, PK 쪽 의원들이. 뭐 수도권 의원들은 사실은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의 어떤 민심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TK, PK 쪽 의원들은 자칫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갔다가 이게 뭔가 좀 용산에서 별로 안 좋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고민들, 괜히 지금 튀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눈치 보기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다고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지금 나경원 의원도 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좀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뭐 말로는 조경태 의원이 이제 캠프 자장을 맡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 특보단도 지금 발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원희룡 전 장관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이 동조하신 분들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결국 이 의원들 중심의 새 결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그동안 의원들과 개별적인 스킨십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본인의 약점들은 좀 있습니다. 예. 아마 원희룡, 이 나경원 이 두 분들은 꽤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캠프 구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의원들 동원이나 이게 좀 쉬운 반면 사실 한동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본인 선거를 뛰는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과서에서만 배우면 안 되거든요. 선거라는 거는 현실에 해봐야 되는 거니까. 예. 아마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물밑에서는 제가 뭐 몇몇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어디로 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고민들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예. 꽤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 이것도 빨리 해야죠. 늦게 하면 사실은 이게 파이가 적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빨리 어느 정도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 TK, PK 의원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현정 의원이 언급하셨지만 국민의힘의 거의 대부분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이 수도권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는 뭐 여러 가지 더 클 수밖에 없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출사표를 사실상 던진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23일 오후 2시 정광재 의원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정광재 대변인이고 이번에 원외고 이번에 캠프 맡게 됐고 장동혁 의원이 이제 정무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이른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럼 다른 후보 몇 면들 지금 캠프를 어떻게 꾸리는지도 만나보겠습니다. 세용주 대변인. 네. 뭐 나경원 의원 진짜 출마할진 봐야 되겠지만 네네. 조경태 의원이 거의 뭐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좌장 역할을 할 거라 알려졌고 원전 장관은 지금 여러 합류 인사들을 모으는 중인데 저도 원전 장관 캠프에 오늘 방송 전에 좀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꽤 예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전언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전 장관 쪽은 일단은 친윤계 쪽에서 사람 모은다면 아직 고민하고 있는 TK, PK 쪽 의원들이 주축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이나 강승규 의원의 움직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은 지금 고심 중에 있는 것인데 오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알려진 거는 뭐 김희정 전 죄송합니다. 여가부 장관이나 예. 저기 전희경 뭐 전 대변인 이분 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는 대세로 다 줄을 섰다.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계 중심으로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 쪽 캠프는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나 뭐 그다음에 박정훈 의원이나 이쪽으로 무게를 실는 거 보면 공격수들이 많이 포진이 됐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들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스피커들이 그쪽으로 기운 거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역시 대세는 대세인가 보다. 지금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예. 아주 줄이 길다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이 동물적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 때도 용산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다 그리 갔잖아요. 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경원 의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도 좌절감이 크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영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 일단 어차피 한동훈 전 위원장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예. 가긴 가지만 여기도 따지고 보면 친윤계가 총선 이후에 거의 패족의 수준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이 많이 붙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용산에 견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전 위원장이 대세는 대세다는 서영주 대변인 말씀이신데 잠깐만요. 저희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전반적인 전당대회 얘기. 앞서 유영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측근인 유영아 의원이 이 공교로운 시점에 SNS 글을 하나 올려서 저희가 아까 여러 논평을 했는데 저희 뭐 채널의 정치부 취재하기로는 유영아 의원의 이 얘기 기다려야 더 큰 것을 담는다. 이 얘기는 뭐 팩트체크 차원에서 유영아 의원 본인은 이거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거 아니다. 이렇게 알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관계 차원에서 한번 유 의원의 입장과 의견을 한번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더위만큼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확 뜨거워진 느낌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참전 얘기까지 저희가 뉴스타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긴박해진 한반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요구에도 살상 무기를 지원하진 않았었지요. 그런데 어제 러북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 지원을 하기로 합의를 보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강공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북한이 이번 러북 합의에 고무돼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30분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대통령실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보금 기자,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해왔는데요.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을 맺었다고 오늘 공개했는데요. 러북 양측이 이렇게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 성격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선 우리가 미리 답을 줄 필요가 없고 러시아에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점도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내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조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레드라인을 넘겼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1,402개로 늘리는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 조약에 의해서 북한이 고무돼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북한을 향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둔 건 러북 정상 간의 합의가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961년 조소 동맹이 부활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상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조약 4조로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961년 구소련과 북한이 맺은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포함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특히 양측은 유엔 헌장 51조와 양국 국내법에 준한다는 등 유엔까지 거론했는데 이는 조약이 국제법에 부합하고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조약 효력 기간도 무기한으로 정해 1961년 조약의 10년 효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 제도도 새롭게 명시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담내로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을 전수받는 등 군사 협력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조약을 근거로 러북이 동맹이라고 밝힌 만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명목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약의 강도는 러시아와 미국 간 대결 구도가 그 심각성, 그 첨예함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푸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소련군의 참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며 양국 간 뿌리 깊은 동맹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강구도로 흐르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이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와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친윤 쪽은 원 전 장관 쪽으로 좀 힘을 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친윤, 비윤, 반윤이냐, 친한, 반한이냐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총선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며
변화와 개혁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이 한마음을 강조한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당 안팎의 당정 갈등 우려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원 전 장관은 그동안 친윤계의 출마 요청을 강하게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원 전 장관은 비난을 받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성공하겠다고 할 수 있는 후보라며 전당대회 구도가 한동훈과 비한동훈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주변에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책임과 그런 윤 정부가 가라앉고 있다는 절박함을 출마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견을 늘 소통하고 이런 목소리를 대통령께도 전달하고 국회에도 좀 전달하고. 원 전 장관은 윤석열 대선 캠프와 인수위, 초대 내각을 거쳤고 지난 총선 명룡대전을 치르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르면 일요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TLA 뉴스 최순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3일 일요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마 사실을 알리면서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고 했다는데 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식사 제안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던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는 먼저 연락을 한 겁니다. 사정을 잘 아는 여권 인사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마 결심을 밝혔고 윤 대통령은 원론적인 덕담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여권 인사를 만났을 때도 대통령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당대표 경선은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에게 예의를 차리고 관계 개선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대통령과 갈등을 불안하게 보는 당원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대통령 지지자를 봐서라도 관계를 풀고 가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직접 전화를 걸며 세력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한 초선 의원은 출마 결심이 섰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출한 선거 명당 이곳 여의도 건물 4층에 캠프를 꾸린 한 전 위원장은 오는 일요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비윤 비한으로 분류를 해야 할까요? 나경원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최종 결심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누가 와서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니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성 발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조만간 밝힐 계획입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줄곧 정치를 해온 보수 적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짧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에 구애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보인 점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거라도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충돌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었다는 말.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선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나 의원 측 관계자는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 표를 빼앗으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호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원 전 장관에 밀린다는 여론도 있어서 대비책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요. 그동안 사실 조용했는데 후보 등록 며칠을 앞두고 갑자기 왜 등판한 거예요? 원 전 장관 측근들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절박함입니다. 원 전 장관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죠. 총선도 참패하고 참패 이후 회복이 안 되니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대선까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당부터 살려야 대선도 있다고 본 거죠. 다음으로는 책임을 말하는데요. 원 전 장관 대선 경선 때 경쟁자였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죠.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 다녀올 정도로 대통령 신망도 두텁고요. 정부를 성공시켜야 할 책임도 느꼈다고 하는데요. 친윤계 상당수가 당정을 모두 살릴 적임자로 원 전 장관 출마를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원 전 장관까지 등판하면서 전당대회 기류가 처음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어대한 구도 속에 이 출마자가 있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나경원 의원의 원희룡 전 장관까지 뛰어들면서 그 기류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원 전 장관이 등장을 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반윤 포지션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또 대통령과 딱히 가깝지도 또 각을 세우지도 않는 나경원 의원은 비윤 위치에 서게 된 거죠.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관계 개선에는 나섰지만 그렇다고 친윤 후보로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자, 물론 뚜껑은 까봐야겠지만 어떨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전히 한동훈 대세로는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은 두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론조사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서 여론조사는요. 20%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요. 결국 이 8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가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유 기자가 말한 저 여론조사도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원 투표 표심과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여론조사는요, 지역별로 인구 비율에 맞춰서 배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원 분포는 그런 인위적인 배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영남 지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대구, 경북이 21.6%, 또 부산, 울산, 경남이 18.8%로 40% 넘게 영남에 몰려 있죠. 또 연령별로 보면요, 50대와 60대 당원 비율이 55.5%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영남 고령층이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남 고령층이 승패를 가른다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지금? 수도권 정당을 강조해온 일단 한 전 위원장은요. 런닝메이트도 수도권 충청 의원 위주로 꾸렸죠. 하지만 며칠 전부터 영남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고 또 일부 TK 의원들이 돕겠다는 의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영남 지역 당원들도 여론에서 크게 벗어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 대세론이 굳어지면 표가 쏠릴 거라는 거죠. 나 의원은요, 이준석 의원과 맞붙었던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심의 힘을 확인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국힘 지지층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24%를 지더라고요. 국힘 지지층에서. 그러면 당원에서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근데 국힘 지지층에서 24% 지는데 제가 그 전당대회 선거에서 당원한테 4% 이겼거든요. 원 전 장관 측은 영남 쪽 친윤 의원들의 지지 그리고 또 당정 간의 갈등을 싫어하는 보수층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결선 투표도 변수가 좀 될 것 같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변수인데요. 어느 한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권에선 친윤계가 1차에서 한 전 위원장 과반을 저지를 한다면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 결선 투표를 만들어서 역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차에서 끝내겠다는 한동훈, 그리고 2차로 가서 뒤집겠다는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친윤 측까지
지금까지 이 전당대회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